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일부 미국 언론들이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보도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해서 즉각 나라 망칠 언론들이라면서 비난을 퍼붓는 등 미국과 멕시코 관세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들의 대결로 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미국의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또 한국 기업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미국으로 완승으로 끝나게 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백악관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공화당에서도 내에서도 그랬고, 또 미국의 그 기업들,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반대가 강했고, 또 이게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고 그게 계속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시민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LG전자, 기아자동차 이런 그 멕시코에 그 공장을 둔 그런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전긍긍했던 게 사실인데 네.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항복했죠. 데드라인이 이제 10일이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멕시코에게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데드라인은 하루 앞둔 어제였죠. 6월 9일 일요일 날 멕시코가 그야말로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불법 이민을 방지하는 관세 협상, 명칭 그대로 불법 이민 방지의 총력전을 펼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전국에 병력을 배치해서 불법 이민 방지에 나서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제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이제 날리면서 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멕시코가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전국에 병력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의미는 지금 멕시코와 미국 국경, 그러면 멕시코 입장에서는 북쪽이 될 텐데 멕시코 북쪽뿐만 아니라 멕시코 남쪽까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만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당연히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럼 미국 국경 있는 데까지 불법 이민자가 몰려온다는 건 멕시코가 애당초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들어오는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미국 입장. 그러니까 너네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그걸 받아들여서 남쪽까지, 멕시코 입장에서 자기들 남쪽 국경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쪽에서 멕시코로 넘어오는 것 자체를 애초에 차단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지금 군대를 미국과의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이 중남미 쪽, 남쪽 국경에까지도 멕시코 군대를 지금 파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굉장히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미국의 농산물 구매량, 그 멕시코가 미국의 농산물을 상당수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그 구매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뭐 미국의 완승, 멕시코의 항복, 뭐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멕시코로서는 위쪽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아래쪽을 막아놓는 게 훨씬 길이도 짧고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중남미 사람이 넘어오는 걸 막는 게 이 위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너무 넓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정책적인 판단해서 결정하면 모르겠는데 남의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를 받아들이는 거 사실은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설사 그게 객관적으로는 그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 멕시코가 국가의 위신이고 뭐고 다 떠나서 결국 미국에게 좀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자축을 할 만한 거예요. 결과가. 그렇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멕시코는 굉장히 창피한 결과란 말이죠. 이게 이런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협상이었었는데 이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과 멕시코의 양국의 어떤 국력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멕시코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뭐 우리도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멕시코 그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역시 막상 데드라인이 다가오니까 뭐 보복은커녕 그대로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쉽게 끝나버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부터 5% 관세 부과하고 매달 1일마다 관세 5%씩 추가해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계속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관세 인상의 부담에서 멕시코가 벗어나려면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아주 일가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멕시코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막 강하게 버티더니 결국은 이제 어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쪽 국경에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중미나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온두라스라든가 과테말라, 뭐 엘살바도르 등에서 이제 이동해서 멕시코로 통해 가지고 미국까지 오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결국 멕시코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중남미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에 이제는 멕시코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면 사실 미국에서 머무는 게 맞는 건데 미국에 머물다가 망명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에서 사는 거고 망명이 안 받아들여지면 미국에서 추방이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까지 지금 멕시코가 받아들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글쎄요. 이게 국가의 위신상 도저히 이런 것까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까 멕시코가 뭐 꼼짝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미국 농산물 구매량 증가에까지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100%를 넘어서서 120% 미국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멕시코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뭐 국가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멕시코 생존에 어떤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멕시코 입장에서는 뭐 중국처럼 저렇게 버티기가 참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대미 수출길이 막히거나 또는 수출을 해도 지금보다 훨씬 그 오른 가격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멕시코 경제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 좀 분명히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좀 굉장히 굴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실리적으로 놓고 보면 중남미 뭐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게 되면 멕시코 치안도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은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멕시코와 그 나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막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핑계대기도 좋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가 좀 이해해달라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멕시코 입장에서도 따지고 보면 좀 체면은 구겼지만 그렇게 나쁜 딜만은 아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지금 이 협상 타결을 보도를 하면서 그거 별거 아니야 라는 식의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분노에 찬 트위터를 날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CNN은 오늘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 그 멕시코와의 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딜이 대단한 거냐는 식으로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다.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미국이 너무 심하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어찌됐건 미국의 국익에 굉장히 유리하게끔 그렇게 딜을 성사를 시켰는데 이렇게 계속 대통령 비난만 하고 있는 그 언론을 보면 좀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뉴욕타임즈, CNN 가장 그 반트럼프 주도하는 언론들이죠. 이 두 언론들이 아주 극렬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멕시코 딜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가 이 합의한 내용 사실은 몇 달 전에 이미 멕시코가 제안했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뉴욕타임즈가 협상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양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멕시코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남쪽 국경 전역에 걸쳐서
국가방위군 배치를 약속했는데 이것은 키르스텐 닐슨 그 트럼프 대통령과 좀 뭐 다투고 이제 물러난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죠. 키르스텐 닐슨과 올가 산체스 멕시코 내무부 장관이 이미 지난 3월에 합의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들이 수속을 밟는 동안에 멕시코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멕시코 장관이 합의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합의만 됐고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는데 그 실행을 좀 앞당기는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란 건데 글쎄 이 보도가 다 맞다 치더라도 뉴욕타임즈 보도가 100% 팩트라고 쳐도 합의만 이루어졌지 사실은 국제관계 협약이나 조약이나 어떤 그런 걸 보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그게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합의가 됐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합의가 된 걸 현실화한 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인 거죠. 분명히 이것도 소득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별거 아니란 식으로 이제 보도하는 이런 것도 참 글쎄요. 이 언론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보도를 해야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해서 즉각적으로 트위터로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망해가는 뉴욕타임즈가 아주 또 다른 거짓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발표되지 않은 합의 사항들이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 외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얘기할 것이고 이 미국과 멕시코 간에 좀 중대한 협력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뉴욕타임즈와 CNN은 정말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와 CNN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무슨 일이든 하려는 집단이다. 이렇게 아주 극렬한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비판을 했어요. 뉴욕타임즈와 CNN은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 대통령만 비난할 수 있고 대통령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면 뭐든지 할 그런 집단들이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와 CNN은 정말로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CBS가 채널2 CBS가 주미 멕시코 대사죠. 마르타 바르세나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또 이번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을 멕시코가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한다는 그런 합의까지 있다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멕시코는 많은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입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뉘앙스상으로는 지금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뉘앙스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CBS 진행자도 뭐 별다른 그 추가적인 그 농산물 관련해서 추가적인 합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멕시코와 미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뭐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계속 지적을 하고 뭐가 잘못된 딜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딜이 이루어졌다고 발표가 됐고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대통령이 딜이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딜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번에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과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올 때는 그때 비판을 해도 되는데 지금 미국과 멕시코 양쪽에 합의가 돼서 양쪽이 다 인정하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미국 언론들이 계속 지금 이걸 물어뜯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참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들한테 화내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구석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오늘 아침에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명백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문제, 멕시코와의 관세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쟁점화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올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언론들을 비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멕시코하고의 관세 문제가 조기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선이 양쪽으로 펼쳐지잖아요. 한쪽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 한쪽은 멕시코와의 관세 전쟁.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만큼 힘든데 어찌됐건 멕시코와의 관세 이 문제를 조기에 지금 매듭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올인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이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이런 주요 언론들이 계속 멕시코와의 딜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게 딜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뭔가가 있다. 뭐 실제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멕시코는 다 끝난 문제고 이제는 중국과만 하고 싶은데 언론들은 멕시코와의 딜도 계속 문제 삼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미국의 언론들은 국가가 망하길 바라는 언론들인 것 같다. 이런 그건까지 하고 있는데 이 멕시코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문제에 올인할 것을 지금 다짐하고 나섰고요. 그러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 이 6월 말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과 만날 것이고 거기서 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딜이 안 이루어지면 바로 중국에게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G20 담판이 결렬될 때는 중국에 고유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했죠. 근데 이게 중국이 일단은 역시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멕시코도 지금 꼬리를 내렸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난 8일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 트럼프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차이나 대만을 네. 지금 컨트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원차이나 정책을 정면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고 거기다가 천안문 사태를 거명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중국을 대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마이 프렌드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 보면 역시 미국의 국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말이죠. 정말 지난번에 지난 5월 달인가요? 네. 무려 13만 명이 지금 남북 국경을 통해서 월경을 했다는데 네. 하면서 화면을 이거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정말 이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이들 지금 넘어오니까 이건 정말 뭔가 좀 정부로서도 말이죠. 이건 뭔가를 꼭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좀 심각해요. 이게 사실 뭐 어느 나라 언론이나 다 비슷하지만 지금 미국 언론도 가장 큰 문제가 비판을 하는데 그럼 비판을 하면서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비판에 끝나는 거죠. 그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럼 인권을 신경 써주는 건 좋은데 그럼 그렇게 해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뭐 이제 건강보험까지 다 해주겠다는데요. 참. 네. 그것도 참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정책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